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입니다. 월요일에 출발 시황 점검해보고 이번 한 주를 전략 전망 세워보겠습니다. 한양증권의 전수영 연구원, 주식소녀 이순복 주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금요일에 우리 두 남자 전문가와 함께 했어요. 전수영 군께서 어디 가셨냐고 게시판에 올라왔었나요? 네, 개인적인 사정으로 네. 휴가를 하루 냈습니다. 예. 아니, 지난주에 우리의 해답은 네. 이 지수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충분히 되고 있다. 김우신 차장께서는 한 단계 지금 지수 상향을 이미 했고요. 예.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는 한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월요일부터 이렇게 분위기가 좋으네요. 특히 또 김우신 차장님께서 금요일 날 자동차의 새 역사를 쓴다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오늘 역시 주도주는 강력한 자동차주의 상승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그 주도주는 이렇게 변하지가 않는 것일까요? 지금이라도 타야 하는 건지 참 궁금증이 많습니다. 시황 점검부터 해볼게요. 첫 번째 주제입니다. 네, 주말에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휴장이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월요일 시작하는 마음이 정말 새 출발 같은 움직임이었습니다. 오늘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네, 미국 증시부터 먼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사실 금요일 날 휴장이 있었죠. 그런데 네. 휴장 전까지 미국은 굵직굵직한 IT 기업의 실적을 보이면서 부활절 전까지 뭔가 실적에 대한 휘나레를 날리면서 좀 쉬어가자는 분위기였고요. 오늘 장중에 좀 찜찜했던 거는 중국 증시가 약간 하락했다라는 부분인데 이 우려가 바로 인플레이션으로, 그러니까 중국 긴축 경제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감 때문에 사실 장중에 좀 많이 하락을 또 보였고요. 그리고 아마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매매하기 어려운 구간인 것 같습니다. 현금 갖고 계신 분들은 과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면 그 랩이라는 그 개인으로 표시되는 그 랩 상품이 계속 올리고 있는 주도주를 따라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저 밑에 지금 바닥을 벅벅 굴고 있는 은행주와 증권주와 건설주를 사야 되는 건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고, 또 지수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분위기 자체가 너무 지금 뜨거워 있기 때문에 과연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될까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지금 만약에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과 우리나라 글로벌,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글로벌 증시가 교집합이 완만하게 이루어져야지만 정말 안정적인 상승이 보여질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체크하실 부분, 역시 유가 상승과 원자재 상승은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에 약간 부담이 줄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이번 주에 우리나라의 굵직굵직한 그 IT 기업들의 실적이 나와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4월달 실적 시즌의 마감에 휘나레를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27일 날 버냉키가 과연 어떠한 이야기를 할 거냐, 그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적 시즌을 무사히 끝난 미국이 그러니까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번 주에 나오는 지표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그러면 과연 우리가 금, 토, 일을 쉬는데 네. 만약에 여행을 간다 그랬으면은 필요한 물건을 금요일에 하지 않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미리 사놓겠죠. 그 얘기는 이번 주에 금요일 날 그러니까 이번 주에 나올 미국의 지표가 부정적이라면 분명히 버냉키 의장은 아직까지 미국은 경기 둔하다, 더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거고, 지표가 잘 나오면 인플레이션 이야기는 나올 수 있겠지만 이건 일시적인 뭐 원자재 가격에 의한 뭐 상승이다라고 예. 해서 미국에 대한 신용 등급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이렇게 커버할 분위기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은 일단은 추가 상승은 좀 가능해 보이긴 한데요. 예. 가장 이제 문제되는 부분은 유가 상승과 원자재 가격 상승이 1분기 실적까지는 좋았지만 과연 2분기의 코멘트를 어떻게 장식할지에 따라서는 좀 조정의 구간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번 주 큰 이슈가 미국에서 FOMC 회의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이 벤 버냉키 의장의 이제 연설이 있는데요. 그동안은 뭐 금리 결정 그리고 뭐 한마디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참 이 기자회견까지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의 이목에 쏠릴 수밖에 없나 봐요. 네, 1994년 이후에 네. 그 통화 정책에 대해서 투명성을 이제 FOMC가 제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의사록도 바로바로 발표를 하고요. 네. 원래는 한 달 반 정도 있다 발표했던 것을 3주에 발표하는 걸로 계속해서 통화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를 했는데요. 이번에 다시 한번 그런 실기 문제가 나타나면서 버냉키 의장이 직접 연설을 하겠다라고 네.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별다른 이슈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FOMC 이후에 의사록이라던가 이런 발표를 할
때 굉장히 모호한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벤 버냉키 의장도 사실 뭐 한편으로는 뭐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일각에서는 버냉키의 손이 세 개라면 또 다른 하나가 또 생길 것이다 라는 이런 유머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모호하게 표현하기로 유명합니다. 따라서 이번 FOMC에서 뭐 시장에 뭐 어떤 큰 충격을 줄 만한 이런 이야기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미국의 경기 회복 계속 이어지고 하지만 유동성 공급도 계속 이어져야 된다.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글로벌 유동성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현재 달러 인덱스의 흐름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은 지금 오늘 뉴욕 증시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 FOMC를 대기하면서 쉬어가는 흐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은 한번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네, 우리 투자증권 정재훈 대리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에 예. 우리 스튜디오에 참여를 해주셔서 예, 예. 역시 주가 상승 더 할 수 있다. 무조건 홀딩 의견을 주신 바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딱히 들을 얘기가 있을까 싶어요. 예, 근데 뭐 계속 제가 똑같은 말씀만 드리는 것 같아서 쟤는 왜 똑같은 말만 하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텐데요. 그냥 시장 상황이 계속해서 저의 이런 의견이라든지 같은 의견을 가지신 분들을 좀 계속 그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여전히 주도주 위주의 장세가 나왔고요. 특히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장중 2% 정도 하락을 하다가 막판에 3%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또 다시 한번 주도주를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또 놓치고 말았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건데요. 뭐 제가 저번 주 금요일날 현대중공업 그 조선주 말씀드리면서 추천을 드렸었지만은 결국 조선주도 큰 범주 안에서는 주도주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일부분 조정받는 사이에 다시 한번 크게 오늘 3% 이상 반등이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계속해서 그런 조정이 있을 때마다 과감하게 매수하는 사람들만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뼛속까지 주도주인 뼈도주 장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그 미국 얘기에 대해서 또 잠깐 좀 언급을 드리면은 이번 주에 이제 FOMC 회의가 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저번 주말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근 이제 대선 지지율이 좀 떨어지니까 신재생 에너지 얘기를 계속 꺼내면서 전기차 에너지 비중을 높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의도하는 게 뭐냐면 저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모든 경제 논리에 앞서는 것은 바로 정치 논리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경제권을 어느 정도 장악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 오바마 대통령이 내년에 재선을 나와야 되는 상황에서는 지금 이제 그 양적 완화 부분이 계속해서 어느 정도 이어가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FOMC 회의에 의해서 그런 의사록 자체가 크게 부정적인 얘기는 앞으로 못 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이제 S&P 쪽에서 미국 신용등급 하락이 있었는데요. 이 이면을 두고 보시면은 신용등급 하락 자체가 미국 자체를 객관적으로 보기도 하기보다는 달러 약세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되면 국가의 펀더멘털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 통화 자산이 약세가 됩니다. 달러 약세를 통해서 여전히 부채 가치를 낮추려는, 최근에 양적 완화를 하는 이유도 바로 달러 가치를 낮추기 때문인데요.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S&P 뭐 신용 등급 이런 부분으로도 조절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미국이 양적 완화를 거둘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번 주에 주택 가격 지표들이 조금 반등을 나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인텍 실적 발표와 함께 시장이 완전히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도 이제 주택 가격 지수 관련들 발표가 있는데요. 아마 생각했던 부분보다는 좋게 나올 부분이기 때문에 주택 지표들이 소비랑 연관된다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IT 비중이 많은 국가인 우리나라에 대한 매수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고요. 미국과 IT 관련주인 삼성전자, 하이닉스 최근에서 계속 팔지 않고 사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또 눌림목을 줄 때마다 조금씩 사모으는 전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업종별로 자세히 볼까요? 다음 주제 이어가겠습니다. 그들만의 리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SS는 걱정이 없는 부분이 지난주 SS에서는 이 자동차에 대해서 이 김우신 차장께서 정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자동차의 역사, 미래까지 설명해 준 바가 있었고요. 또 조선과 화학까지도 지난 금요일에 파악해 준 바가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없으신 분들에 대한 대응 전략인데요. 참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동차 화학에 대한 이 거품론에 대해서 들고 나온 이유는 네. 사실 주도주 이제 내수주를 제외한 거의 모든 업종에 대해서 제가 한 달 동안 좀 많이 이제 짚어드렸던 것 같아서 이번에는 제가 이게 애널리스트 관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투자 전략 관점에서 한번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 시장에 뉴스가 하나 돌았는데요. 고공비행 자동차 화학주 거품론 부상이라는 제목으로 KB투자증권과 그리고 대신증권 그리고 동양종금증권에서 이런 주도주의 비중보다는 이제 앞으로 그동안 소외받았던 업종들에 대한 관심을 높여보자라는 이런 리포트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자동차나 화학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 갈아타야 되나 아니면 혹은 지금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이런 것들을 지금 다시 자동차 화학주를 사야 되나 아니면은 소외되었던 업종들을 사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좀 깊어지실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지금까지 자동차 화학주가 1분기 실적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계속해서 상승했습니다. 네. 그래서 2분기 그리고 그 이후의 실적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해서 소외받았던 업종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라는 관점인데요. 하지만 앞으로의 펀더멘털은 앞으로의 또 시장이 계속 재평가가 될 부분입니다. 따라서 시장에서 계속해서 주도하고 있는 자동차, 화학, IT 업종 같은 경우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계속해서 실적 기대감과 그리고 시장 자체의 캐파가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보유하고 계시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일단 주도주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예. 그리고 좀 낮은 가격에 저가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은 2분기 이후에 실적이 기대되는 업종, 특히 IT 업종에 좀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지지난주 금요일날 은행 업종에 대해서 별별 랭킹에서 좀 호평을 한 바가 있었는데요. 이 은행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이 이 PF 관련해서 건설 업체들과 엮이면서 오히려 건설보다 은행이 좀 피해를 보는 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게다가 금융당국이 선물한 규제까지 나서면서 은행이 규제 리스크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금융주 중에서 선택을 하시려면 네. 은행보다는 보험 업종에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월 달에 기준금리 인상을 앞두고 은행과 보험 이 두 업종 간의 싸움이 이어질 텐데요. 은행보다는 리스크 규제가 조금 적은 그런 보험 업종에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게시판에 이제 애청자라고 하신 분이 이제 보유 종목을 이렇게 올리시면서 네. 이제 저랑 김필 총장님한테 이제 뭐 의견을 좀 여쭤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메일을 좀 보내드렸는데 사실 은행주를 그분이 좀 갖고 계시더라고요. 예. 근데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게 좀 미국이랑 맞물려서 미국이 지금 주택에 대한 그 서브프라임 때문에 금융주가 같이 망가졌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좀 부동산랑 엮이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지금 계속 아니면 현대캐피탈이라든가 뭐 농협처럼 이런 이 사이버 뱅킹에 대한 이슈도 있어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증권주보다 더 이런 시스템적으로 부실한 게 은행주고 사고가 터지면 오히려 증권주보다 더 크게 터지는 게 바로 은행주이기 때문에 은행주에 대한 시각은 사실 아직까지는 보수적으로 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분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셨는데 과연 이분이 언제 팔까 이런 걸 고민하시는데 제가 그 게시판에 글을 읽고 고민을 좀 해봤더니요. 일단 우리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뀔 때 IMF가 터져서 새로운 정권을 맞이하면서 다시 부각시켰고요. 그리고 이번에 서브프라임 사건 났을 때도 정권이 바뀌면서 새로 무언가 다시 일으키려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뭔가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정권 3년차 그러니까 클라이막스 때에 다다랐을 때는 항상 주가는 부흥 난다는 거, 올라간다는 걸 염두에 두신다 그러면 오히려 2011년 말까지는 주도주를 비롯해서 관련 종목들은 올라가고 네. 그 이후에 과연 이게 거품인지 아닌지는 그 이후에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공통된 부분들은 주도주, 흔히 지금 잘 달리고 있는 화학과 자동차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쉽사리 팔지 마시고 보유 의견 주시는 것이고요. 현금으로 새롭게 사고자 하시는 분들은 2분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IT가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 주셨어요. 금융 안에서는 은행보다는 보험 쪽을 좀 더 점수를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정재훈 대리께서는 어떻게 볼까요? 정재훈 대리님, 예, 지난 금요일에 은행주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신 바 있었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금융 가운데서 혹시 매매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대응 전략을 주시고요. 지난주에 별별 랭킹에서는 조선, 지지난주에서는 화학을 얘기해 줬습니다. 예, 예. 혹시 이번 주에는 어떤 걸 가지고 오실 생각이세요? 지금 아무래도 제가 저번에 이제 중국 관련주를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 예. 코스맥스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거기에
이제 저번 주 초에 움직이다가 막판에 하락 전환했었고 또 오늘 같은 경우 5%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상해 증시가 일단 오늘 3,000포인트가 깨지긴 했는데 말씀드렸죠. 5월달 넘어가면서 긴축 완화 조짐이 조금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중국 관련주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거나 또 한 가지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점은 화학이랑 연결된 종목인데요. 바로 이제 타이어 관련주입니다. 이게 이제 선침의 관점은 아닌데요. 여러분들은 뭐 금호석유화학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부분은 부타디엔이라는 그 이제 합성 고무를 만드는 원료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업체들이 지금 아시아 시장에 없습니다. 따라서 금호석유화학이 이를 이제 독점으로 지금 생산하고 있는 체계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금호 타이어가 오늘 또 큰 폭의 상승을 보였었고 저 같은 경우는 오늘 개인적으로 장초에 이제 그 다른 이제 타이어주 한국 타이어주를 샀는데요. 일단 타이어주들 움직임 봐서 만약 조정이 들어가거나 하면은 추천을 드리려고 예정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금융주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아직까지는 좀 부정적인 의견입니다. 사실 그 주식이라는 게 간단한 것이 장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주가 흐름이 결정이 되는데요. 증권주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고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개인 자금이 들어와서 주식 거래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한 2010년도 장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에 비해서 영업이익 10% 하락했다는 점은 아직까지도 증권 관련주들이 모멘텀을 얻기까지 좀 기다려야 된다. 삼성증권을 제외하고는 브로커리지가 큰 대우증권이나 뭐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좀 보수적으로 계속해서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 아까 이제 전소영께서 하셨지만 결국 그 정부에서 줄을 두고 있는 건 건설 쪽입니다. 건설이 무너지게 되면은 은행으로 번지게 되고 또한 이 부분들의 신용과 연결되면서 애써 살려놓은 경제를 망가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이제 그 정부의 근원 자체가 건설에서 출발하는 정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오히려 은행 같은 경우는 예전에 서브프라임 때 한번 구원을 해줬습니다. 정부 쪽에서 이제는 그 책임을 가져가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건설주가 힘들어질 때 은행 쪽에서 사회적인 책임을 분명히 아마 가져가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은행주가 이런 부분을 계속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면 또 한 가지 2007년도 은행주가 상승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펀드가 은행 창구를 팔리면서 비자 수익이 엄청나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는 개인 자금이 랩 시장으로 연결되고는 있지만 은행 창구에서는 이런 영업 흐름이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직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난 금요일에 이 화학 제2의 화학이 될 수 있는 것을 조선으로 꼽아 주셨는데 오늘 마치 조선이 그 얘기를 들은 듯 강세로 이렇게 화답을 해줬네요. 선취매 관점에서 얘기해준 부분이 이 중국 관련주와 건설이었는데요. 건설은 오늘 오전에 반짝 상승 나타냈는데 후반에 좀 힘이 없었네요. 일단 대림산업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이게 이제 12만 원 선을 뚫고 가려고 하는데 예전에 이게 횡보했던 자리입니다. 또한 기관들이 이제 건설주를 이제 조금 더 담아놓은 오버웨이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매물이 계속해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좀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좀 슬금슬금 올라오다가 아마 장이 한번 도와주면은 긴 양봉 한번 나와주면 그때부터 건설주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 그 건설주에 대한 부실 부분이 은행 쪽으로 전가가 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건설주가 아무래도 대형 건설사는 이런 부분들을 부담을 좀 적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또 한 가지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 점은 시리아에서 저번 주 금요일날 90명 넘는 사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동 문제라든지 중동 관련된 종목들이 전혀 흔들림이 없었거든요. 따라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악재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해외 포지션이 있는 건설사나 그런 종목들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 모으는 관점에서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소영 연구원께서 오늘 건설주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오셨어요. 네, 건설주는 사실 이제 종목별 흐름으로는 정재훈 대리님 말씀하신 해외 주도주라던가 그리고 주택 관련 비중이 좀 적은 업체들을 선별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건설주 자체 전체가 동반 상승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입니다. 이번 그 PF 사태로 인해서 사실 이 건설 업체들의 자금 조달 능력에 대한 이런 우려가 깊어지고 있고 특히 지금 뭐 증시에서는 많이 부각이 되고 있지 않지만 이 회사채 시장에서는 건설 업체들의 그 회사채들이 많이 환영을 받지 못하는 거래 자체가 좀 많이 되지 않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많이 기피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아무래도 건설업체들의 이런 PF 관련 우려들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앞서서 정재훈 대리님이 대림산업을 말씀하셨는데요.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PF 잔액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량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 대림 산업을 기준으로 보시기보다는 조금 더 리스크가 있는 업체들을 기준으로 좀 건설업체들을 바라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대림 산업을 제외한 모든 건설업체들은 다 PF 잔액이 갖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동차의 초강세, 뭐 완성차도 그렇지만 자동차 부품주, 타이어, 이 초강세. 저희 현대 위아가 오늘 상한가로 마감이 된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 이순복 주임님의 그 종목, 관심 종목 중에 한 가지였는데요. 네, 그러니까 현대 위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상승하는 모습인데 제가 얼마 전에 이런 모습과 지금 예탁 자산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무언가를 하나 올릴 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게 저는 어떻게 뭐 예를 들면 대선 테마주라든가 이런 코스닥 쪽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동차 쪽으로 많이 매기가 몰리는구나. 그래서 현대 위아는 되게 재미있는 액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기간은 생각하지 않았는데 일단 상한가로 마감한 다음 날 세무조사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장중에 마이너스 5%까지 급락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딱 그 느낌은 뭐냐면 개인들의 물량을 털기 위해서 적절할 때 악재를 터뜨리고 결국 다시 상승하는 모습.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개인들이 예를 들면 현대 위아의 믿음이 있는 한은 어떠한 악재가 나와도 추세는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요. 정말 굳건하고 특히 신용이나 미수가 없는 매매를 정말 하셔야 될 때인 것 같아요. 네. 현대 위아 얘기해 주신 거 이렇게 많이 올라서 정말 좋은 일이고요. 특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주사의 개념으로도 얘기를 해주신 바가 있는데 한번 관심을 더 가져보고 지주사 뭐 LG, SK, 한화 더 추가 상승이 있다고 하니까 네. 관심을 또 가질만 그렇죠. 하겠네요. 그리고 포스코 같은 경우도 요즘 최근에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이제 하반기에 이 포스코 건설이 이제 그 더샵이라는 포스코 건설이 네. 상장이 되면서 오히려 포스코도 지주사로 좀 부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요? 뭐 GS 리테일도 있고 지금 굉장히 올해 그 두산 엔진, 현대 위아 등등 네. 지주사에 관련된 이슈들이 부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뭐 발키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네. 여우방을 통해서 계속 제가 투자 포인트를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렇게 4명의 SNS 전문가에게 아주 확실한 대응 전략 세워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전망 함께 해보도록 하죠. 다음 주제입니다. 가장 큰 이슈이 버냉키의 입에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어떤 것들을 주목을 해봐야 되는지 궁금한데 전소연구원께서 먼저 풀어봐 주실까요? 네, 앞서 그 시황 설명할 때 FOMC 관련 이슈들을 설명했기 때문에 네. 다른 거 주택 관련돼서 한번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에 미국의 경제 지표 중에 주택 관련 지표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네. 사실 주택 관련 지표들이 상승하면 미국 경제에는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항목 구성 중에 그 하우징 관련 부분이 40% 정도 됩니다. 따라서 주택 관련 지표들이 상승하게 되면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가장 크게 부각이 되고 이렇게 되면 미국이 긴축 가능성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따라서 미국은 현재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택 가격의 상승을 막을 만한 이런 여력들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무기지 금리 같은 경우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 흐름이고요. 따라서 주택 관련 지표들은 계속 좋지 않게 나올 것입니다. 반면 소비 관련 지표들이 상승하면서 이런 점진적인 미국의 경기 회복을 이끌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따라서 낮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점진적인 경기 회복 이런 관점으로 계속해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표가 너무 잘 나와도 문제인 게 잘 나오면 분명히 또 벤 버냉키 의장이 인플레이션 문제다. 이 양적 완화 더 이상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또 지표가 또 안 나오길 바라는 것도 웃기고요. 네. 참 그렇습니다. 미국 증시도 이번 주에 참 중요한 기점에 놓여 있네요. 이순복 지님 네. 어떤 것도 볼까요? 미국은 경기 지표라든가 인플레이션 이야기가 과감하게 나올 때까지는 역시 경기가 주택 지표가 잘 나와야지만 인플레이션 이야기가 좀 나올 것 같은데 아직까지 미국에 대해서는 주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많이 힘든 부분도 있고 뭐 거기다 또 플러스 알파 미국인들이 주머니는 열지만 이게 또 이렇게 카드와 연결돼서 카드 대란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신용 부분에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주에는 가장 포인트가 역시 이제 버냉키의 마음을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 미국의 실적 발표하는 회사가 뭐 코카콜라, 뭐 보잉, 모토로라,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베이, 아마존 등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지수를 견인하는 뭐 IT라든가 자동차 쪽이 아니다 보니까 미국에 대한 기업 실적은 오히려 우리나라 증시에 큰 영향을 보일 것 같진 않고요. 예. 오히려 27일 날 버냉키 발언에 대해서 과연 인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올 것인가, 경기 둔화 이야기가 나올 것인가 이해 나올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가 미국의 부정적인 신용에 대한 이슈에서 발각,
울컥 해가지고 기자회견에서 아니다, 부정적인 의견 아니다라고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썩 나쁘지 않은 의견은 나올 것 같습니다. 과연 문제는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증시 측에서는 너무 좀 너무 뜨거워지는 열기가 좀 쉬어가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과연 중국이 얼마나 이 긴축 우려로 장을 조정을 받을 것인지, 그리고 많은 또 이런 전문가들이 2분기에는 이거 유가 상승이 원자재가 기업 실적에 좀 우려감이 좀 보이겠는데 이러한 멘트가 얼마나 증시에 영향을 좀 끼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정재훈 대리님, 예. 이번 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에 따른 전략도요? 저는 아까 이제 FRB 회의에 대해서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FRB나 FMC의 대부분의 그 출신들이 골드만삭스 같은 월가 출신들입니다. 그냥 그게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바는 크게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우려할 만한 그 발언들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논리,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 논리로 봤을 땐 이를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일단은 아까 이제 뭐 긴축의 얘기가 나오려면은 결론적으로는 실업률이 6%대까지 완전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겁니다. 근데 아직 이제 8%대 진입하는 단계에서 가속도가 붙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은 좀 아직까지는 좀 비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론적으로 중요한 거는 지금 그 주도주들이 계속해서 선선하고 있다는 분명입니다. 조선수가 쉬다고 싶으면 IT가 하고 또 하이닉스가 쉰다고 싶으면 또 화학조가 하고 이런 상황에서 좀 이제 저희가 전략을 짜서 어떻게 사모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저번 주 조정받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산 업종 중에 또 하나입니다. 종목들이 하락을 하더라도 외국인의 매수 기조가 계속해서 주도주 위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시기보다는 어떻게 해서 내 포트폴리오 비중을 어떻게 채워놓느냐 주도주 위주로. 또 한 가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관심 못 받는 업종인 건설 업종이라든지 중국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조금씩 선침해 관점에서 지켜보시는 게 투자 수익률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요. 2200포인트 안착 이번 주에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네. 안 하는데요? 두 분은 아니세요. 저는 조금 조정을 2200은 약간 그 계속 테스트는 좀 할 것 같습니다. 예, 정재훈 대리님 짧게 한마디 주시면요. 예, 2200 매물이요. 저희가 생각할 때보다 훨씬 얇았습니다. 이게 뚫고 가는데 몇 번 되돌리면서 죽을 거 생각했는데 아시다시피 아무런 이유 없이 뚫고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매물 벽이 적다는 점 한번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내일 자세한 얘기 더 들어봐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한양증권의 전소영 연구원, 우리투자증권 정재훈 대리, 주식소녀 이순복 주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